IMF에서 한국을 이렇게 보고 되게 우려스러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인 제가 봐도 지금의 한국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자영업 나아질 힘이 안 보이고 빈부격차 심하고 환율 마음대로 널뛰기 하고 있고 기준금리 한국은행 총재가 마음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인하시켜서 올려야 될 때 올리지 않고 흐짓거리 해서 점점 더 악화되게 만들고 정치인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고 헤쳐먹을 궁리만 하고 대기업에 있는 재벌 총수라고 하는 연놈들은 그저 직원들 잘라가지고 인건비 줄여가지고 비용 세이빙할 생각만 하고 혁신이나 개선이나 투자에 대한 생각 없고 오직 자기들은 옛날 양반처럼 군림하고 해먹을 생각밖에 없으니 더욱더 이제 나라 꼴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이다 보니 한국에 더 이상 희망과 긍정이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 거죠. 청년들의 일할 의욕이 꺾이고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고 고령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면들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게 지금의 한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부터 아마 1%대 경제 성장률을 내보일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수출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출 관련한 부분들도 되게 좀 많이 암담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이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매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건 결국 우리네 경제가 우리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안 좋아진다로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이 더 이제 궁핍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이제 강제로 절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제로 이제 소비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대출을 너무 좀 과도하게 내어줬어요. 그러다 보니 대출 받아서 영끌해서 집 사고 대출 받아가지고 비싼 외차 사고 대출 받아서 해외여행 가고 뭐 상당 부분들을 빚으로 다 연명했다는 겁니다. 빚내가지고 사업하고 빚내가지고 투자하고 빚내서 결혼하고 무슨 놈의 빚이 없으면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보수정부 뭐 진보정부 이런 거 할 거 없이 다 뭐 정치권들이 다 통속 같습니다. 한 통속 같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밥그릇 챙기기 위함인 것 같고요. 나라 꼴이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들, 서민들은 기댈 곳이 없죠. 오죽하다 보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그냥 당연해진 그냥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어떻게 몰락하고 언제 헤어질지 모르고 더 우려스러운 일이 생겨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 같습니다. 겁도 많이 나고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게 지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IMF조차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 하락도 우려가 된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가 여와 야가 합치해서 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고 해야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양극화는 심해지고 중산층은 실종하고 더 이제 극단으로 치닫을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뭐 무난하게 살겠지만 경제적으로 추락한 하층민으로 전락한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악화되고 그들이 얼마나 또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될지는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뒤틀리고 다 틀어지기 마련이죠. 가장이 무너지고 가정이 몰락하면 그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 최소한의 이 보호 장치가 사라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길거리로 나오는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겠냐고. 되게 이제 지저분하고 되게 충격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이 뭘 배우고 뭘 느끼며 지내겠냐라는 겁니다. 꽤 험난하고 꽤 충격적이고 꽤 암담한 일들이 반복되겠죠. 그러는 중에 또 우리 사회가 또 흘러갈 것이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는 되게 잔인한 이야기들,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다라고 봐야죠.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걱정이죠. 고민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민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많은 이제 걱정거리들이 이제 쌓이는 거죠. IMF가 그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해서 한국의 경제가 되게 안 좋다. 그걸 뭐 보통의 사람이 제가 피부로 못 느낀다라고 하면 높으신 분들이 저렇게 전망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치겠지만 이 보통의 사람이 저에게 이 미치는 여파가 너무 직접적이고 너무 가깝게 와닿다 보니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거죠. 더 우려스러운 거죠. 이런 우려와 이런 염려와 이런 고민들이 저에게만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닌 거죠. 요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슷한 고민과 걱정이 아마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죠. 우리네 직장이, 우리네 일자리가 잘 지켜질까? 월급은 끊이지 않고 나올까?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망하진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도 내가 지금처럼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며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하면 60대 중반인 예전 제 고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업종을 불문하고 일하는 시간과 어떤 일인지 불문하고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러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가타부타 그 다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은 그냥 어딘가에 속해서 일하고 있으면 잘 지내고 있는 거니 감사하게 생각해라, 고마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참은 항상 저한테 얘기합니다. 일이 힘들어요, 사는 게 되게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저한테 묻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월급 나오냐? 그리고 월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됐다, 잘 살고 있는 거다, 걱정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 살아가는 게 삶이 많이 변한 거죠. 그만큼 안 좋아졌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되고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게 좀 더 단단해지고 좀 더 괜찮아지고 좀 더 무탈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과연 가능할까, 별일이 없을까 라는 이제 생각도 조심스레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가고 잘 움직이고 좀 더 강해져야 될 텐데 과연 가능할까 라는 걱정도 더 많이 되고 있고요. 아무쪼록 나라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진다 하니 개개인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